네, 안녕하세요. 세연입니다. 자, 이제 1월 22년도 호랑이 뛰죠? 호랑이에서 제일 첫 번째 이제 출근했습니다. 이제부터 새롭게 이제 조금 나아지는 한 해가 됐으면 더 좋겠죠. 코로나도 좀 많이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고요. 자, 다른 거 기사건들보다도 어차피 이제 부동산 이야기들 기사건 중에서 요게 하나 좀 있어요. 보니까 연합뉴스에서 나왔는데요. 아파트가 격차 최대. 용산, 이게 용산에 있는 한남동, 그러니까 한남에 있는 요 아파트 한 채가 고흥에 있는 뉴코어에서 1,500채 값이다. 이게 뭔 말인가 해서 지금 연합뉴스에서 나왔길래 1월 3일 그것도 새벽부터 이렇게 이거를 아침에 쭉 얘기 나와서 그런 거죠. 지역인데 어느 지역에 1,500채, 그 1,500채를 사는 거만큼의 집값 하나다. 이 이야기가 뭘까요? 뭐 다주택자 어쩌고 막 얘기했잖아요. 만일 그 한남동에 있는 그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저 1,500채를 갖고 있으면 다주택자니까 세금을 왕창 맞아야 되겠네요. 자, 볼까요? 지방에는 1,000만원 미만 초저가 소형 아파트도 있다, 이런 이야기죠. 있나 봐요 지금요. 본 적 있어요 저도요. 실제 1,000만원이 안 되더라고요. 몇백만원의 아파트가 실제로. 자, 전국적으로 아파트 값이 양극화된다. 당연하겠죠? 자, 역대 최저로 그러니까 심화되고 있어요 실제로. 근데 쭉 얘기하는데 전남 고흥군에 있는 뉴코아라는 아파트, 요거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서 그냥 얘기했는데 800만 원에 거래도 됐고요. 950만 원에 거래가 됐고 실제 실거래가 됐네요. 보니까 쭉 한 채씩 각각 팔렸다. 반면에 같은 기간에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매매됐던 그 한남동에 있는, 자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120억 원 2층에 계약이 됐어요. 자, 120억 원에 계약이 됐고요. 이거는 800만 원, 950만 원에 실거래가 됐다라는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택 같은 경우는요, 뭐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나 이게 지금 이제는 거의 어려워요. 그렇게 옛날에는 관행처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실제로 했고요.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. 그런데 지금은 땅 같은 경우는 저도 아직까지도 뭐 비일비재한 것도 너무 많고요. 하다가 보면 일명 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이 있다 그랬죠. 이거 막 보시면서 어디는 좋고 어디는 나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땅값이 너무 현저하게 이상한 것들이 보일 때가 있다 그랬어요. 실제로 땅은 그래요. 근데 아파트는 그런 건 좀 힘들다라고 말씀드렸고요. 자, 요걸 한번 계속 좀 볼게요.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 5분위 배열 추이 이렇게 있어요. 근데 20년 1월 매매, 이게 상위 20% 하고요 하위 20%의 격차예요. 요 정도에서 계속적으로 있는데 매매가 비율은 점점 올라갔어요. 7배에서 9배 이상이 뛰었다, 이런 이야기예요. 전세가도 마찬가지예요. 보통 5배에서 7배 정도까지 뛰었다. 이거만큼 이 기간에 이 정권이 지금 버티고 있는 동안 계속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. 자, 다른 얘기 말고 이렇게 수치는 똑같다라고 했잖아요. 이거는 뭐 변함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 정권은 뭐 이제 불과 이제 몇 달 뒤면은 이제 뭐 다시 이렇게 좀 바뀌겠지만 뭐 똑같이 파란당이 가도 뭐 그 정부나 뭐 이 정부는 뭐 같은 정부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여하튼 뭐 지금은 또다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. 제가 그때도 얘기를 할 때만 해도 계속 빨간당 쪽이 좀 많이 앞섰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파란당이 거의 뭐 대세로 굳혀가는 것처럼 이렇게 쭉 가요. 잘 모르겠습니다. 저는 빨간당이든 파란당이든 무슨 노란당이든 뭔당이든 다 싫다고 말씀드렸어요. 왜? 기본적으로 정치 쪽에 있는 이 사람들은 너무도 싫어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싫다라는 표현을 저는 지금 계속적으로 쓰고 있어요. 왜? 좋은 사람 봤어요? 지금까지요? 오죽하면요 덜 나쁜 놈 뽑자고 얘기하잖아요. 그리고 덜 흠 없는, 이게 말이 돼요? 안 뽑아야지. 어떻게 그 사람들을 덜 나쁜 걸 뽑아야 뽑기는요. 막말로 얘기하면요 다 없어져 주셔야 될 분들 아니에요?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요. 그런데 그렇게 한대요. 방법이 없죠. 자, 볼까요? 자,
이거 얘기 보면서 매물도 한번 보세요. 쭉에서 매물 급하게 찼습니다. 매물이 없으니까 쭉 얘기 나와 있어요. 자, 고가 아파트, 저가 아파트, 이 그림에서 쭉 얘기 나오는 거죠.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. 당연한 거 아닐까요? 자, 무슨 얘기예요? 이건요,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, 어차피 빈익빈 부익부는 더 커진다,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쭉 옆에 있다 보면요, 자, 집을 많이 짓는다고요? 어디다 져야 되는데요? 수도권 쪽이잖아요. 그리고 일자리가 있는 쪽이잖아요. 지방이라고 얘기해도요, 거기가 핫해야 돼요. 뭔가가 먹고 살 게 있어야지. 아무것도 없는데. 모르겠어요. 제가 고흥에 가면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. 뭐 마늘밭 있나요? 고흥이 많은 게 유자인가요? 고흥이? 모르겠습니다. 여하튼 가서 실제로 앞으로 몇 년 뒤, 몇십 년도 안 간다고 보고 있는데, 뭐 지금 뭐 평균 나이가 80세, 뭐 90세 막 이렇게 돼버리는 분들 다 돌아가시고 나면요, 아무도 없을 텐데, 그냥 자연 휴양림도 아닐 텐데요. 저는 얘기를 해요. 돈이 되는 땅들도 분명히 아파트도요, 어디다가 짓겠어요? 그런 자리에다 짓는 거예요. SOC 산업이든 기간 사업이든 철도망이든 그 안에 일자리든 대기업이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, 그런 것들이 있어요. 거기다가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. 난데없이 막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? 아파트 1800채, 뭐 1500채 이거 들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? 그 한 채만도 아닌데요.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. 그렇다면 120억 원, 여기 또 뭐 전달에 117억 원, 이 전달에서 올라서 딱 오른 게 3억 원 올라버리는 거예요. 한 달 사이에. 이런 정도예요. 저기는 살짝만 굴러도 몇억 원이 그냥 올라가 버려요. 이런 차이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저만큼 그 갖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잖아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, 아니에요. 부동산은요, 굴리기 나름이에요. 할 만한 곳들이 있다니까요. 그걸 찾아서 분명히 투자처를 알고 있는 것들은 정보 싸움이라는 거예요. 돈을 버시고 싶다고요? 그럼 부동산을 할 수 있고, 분명히 땅을 어디를 사야 되는지 와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